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7월 두 번째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7월물이 끝나고 이제 8월물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7월 달은 중순에서 이제 하순으로 갈수록 이제 7월 이제 중하순으로 갈수록 대형 이벤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물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8월 이제 두 번째 목요일 날 만기가 있을 텐데요.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들이 일단 실적을 좀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죠? 실적을 좀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23일은 제가 이 코로나19로 이 패러다임의 어떤 큰 변화, 산업이 좀 뒤틀렸다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추천드렸던 이제 바이오 제약, 그죠? 그리고 5G. 제가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한 2주 전부터는 제가 진단키트 많이 좀 추천드렸죠. 탑 3선으로 이제 시젠과 랩지노믹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 절대 전략을 통해서는 이제 랩지노믹스는 이제 시젠을 못 잡으신 분들은 EDGC를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세 가지를 가지고 사실상 이제 코로나19 수혜주 쪽으로 이제 좀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주도주들이 무너지면은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정말 싸게 사야 되니까 현금을 들고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기다려보자. 이런 전략을 지금까지 많이 들었었죠. 그죠? 이제 7월 23일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5G 관련되어서 이제 이 주파수 3.5GHz에 대한 주파수 경매가 미국 쪽에서 있습니다. 대형 이벤트죠. 5G한테 되게 좀 중요한 이벤트고요. 그 다음에 또 7월 말에는 또 뭐가 있냐면 7월 말에는 이제 미국 쪽 이 하원에서 지금까지 이 글로벌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들, 뭐 아마존, 애플, 뭐 페이스북, 구글 같은 이런 주식들의 어떤 CEO들이 청문회에 나갑니다. 근데 그 청문회에 나가는 이유가 반가워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반복점, 벌금, 얼마 맞을 것인지, 그 다음에 회사 쪼갤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간섭. 그러니까 긍정적인 불확실성이 아니라 부정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맞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유가는 되게 중요하죠. 유가. 저도 이 원유 레버리지 관련돼서 이제 이 명인들을 복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 좀 드렸었죠. 그때가 이제 10달러에서 11달러, 12달러, 13달러에서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 원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이제 한 40달러 요 수준 오면서 저는 세일가스 업체들이 부도 나야 사우디나 러시아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일가스 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을 단가까지도 올 거라고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사우디가 많이 화가 났거든요. 일간 1200만 배럴 정도를 좀 생산을 하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한 1000만 배럴에서 한 12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한 1200만 배럴 정도 생산합니다. 근데 지금 1200만 배럴 생산했던 사우디가 750만 배럴 수준까지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업체들이 별로 동참을 안 해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여서 오펙 플러스 여기에서
좀 단판을 지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한번 좀 물러서서 좀 현금을 좀 쥐고 사태를 좀 지켜보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건설, 조선, 화학, 정유, 그죠? 자동차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재에 관련된 주식들은 좀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7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가는 이 기간 동안에는 뭐랑 좀 싸워야 되냐면 머니들, 돈이죠, 돈. 그러니까 지금은 뚜렷한 이 경제 회복에 대한 요인들이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스마트 머니가 아닌 신용 거래에 동반한 자금들에 의해서 여태까지 시장이 강세 흐름을 이어왔잖아요. 이제 그 강세 흐름의 어떤 이 유동성 자금들이 이제는 이런 부정적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이벤트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한 발 물러서서 나중에 다시 공략을 좀 하더라도 한 발 물러서서 좀 현금 관리를 좀 한다거나 좀 주도주들에 대한 좀 수익 병행도 좀 하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오늘 명인들의 복귀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제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내용은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공개 방송 8시에 하니까 그때 와서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좀 엑기스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좀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월봉으로 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제시해 드린 수치가 2140에서 2150이라는 숫자죠. 그죠? 제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140에서 2150이라는 숫자를 제시를 해드렸죠. 오늘 보니까 저점이 2140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2018년도 밸류입니다. 2018년도.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실적 고점 논란이 있었던 시기, 그러니까 실적 불확실성이 있었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미중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반기에 있었던 시점에서의 밸류죠. 그리고 저 당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50%에서 70% 왔다 갔다 했던 시점에서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은 거기에 절반도 해당하지 못하죠. 근데 같은 수준의 같은 밸류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넘치는 유동성 자금 때문에. 근데 이 꿈이, 이 기대치가, 이 유동성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스마트머니가 아니라 신용거래나 아니면 카지노로 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카지노를 못한다든지, 불법 도박을 해야 되는데 불법 도박을 못하는 사람이래, 경매를 해야 되는데 경매를 못한다든지, 이런 어떤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출도 힘들어지고 경마를 하고 싶어도 말 달리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 모이는 지역에 대해서 일단 제재가 가다 보니까 떠도는 돈들이 주식시장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 한탕주의, 그죠? 한 방을 노리는 자금들, 도박성 자금들이 증시에 저는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식시장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급등락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재료 나면 상한 확 올려버리고, EDGC 오늘 그죠? 솔덴트와 관련된 내용 나오니까 그냥 바로 상한가로 말아 올리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었던 내용도 아니었는데. 그죠? 그리고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다 보면 한 이틀 만에 그냥 확 폭락 나오는 것도 뭐 우선주 통해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삼성중공 우선주는 뭐 반토막 갔다가 또 다시 급등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투기성 자금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카지노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경매를 하고 싶은데 힘들고, 말 달리는데 투자하고 싶은데 힘들고, 이런 어떤 사설 자금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게 저는 증시에 많이 들어와서 이런 비이성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관점과 비논리적,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반영되고 있는 자금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무게추를 어디에 두면서 전략을 세울 것이냐가 앞으로 우리가 이 수익을 좀 지키고 그다음에 또 기회를 맞이하게 되면 더 큰 수익을 좀 이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서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140에서 2150이 좀 깨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는 2060선, 그다음에 1980선까지는 오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40에서 2150이 방어가 된다고 한다면 2240까지는 일단은 상방도 열려 있다. 그래서 이 밴드의 기준 라인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계속 설정해서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누가 주도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구간에서 누가 주도하느냐. 예를 들면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 네이버나 카카오가 주도해요. 그리고 NC소프트가 주도해요. 그럼 시장에 갈 수 있을까요? 부족합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LG화학, 그다음에 삼성 SDI가 도와줘야 돼요.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약세가 되더라도 받쳐주면서 갈 수가 있다 이거죠. 왜? 코로나 수혜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이끄는 시장에서의 수익률 게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동조화가 부족하다거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일단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위험 신호가 보였습니다. 뭐 어떤 신호가 보였냐면 삼성중공업 우선주, 삼성중공 우선주. 본주 같은 경우는 지금 4%대 급락 나오는데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10만 원짜리가 96만 원 갔다가 또 30만 원 갔다가 또 80만 원 가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죠. 우선주잖아요. 의결권이 없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투기성 자금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같이 볼 수 있는 게 하나 우선주. 그죠? 하나 우선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3만 원짜리 갔다가 3배 갔다가 또 4만 원 반토막 났다가 또 다시 7만 원까지 폭등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는 어떤 신호냐면 전 위험 신호라고 보는 거예요. 투기적 신호.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어떤 쪽으로 시장이 자금이 갈 수 있냐면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쪽으로 자금이 쏠려요.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반포에 아파트가 있어요. 퍼스티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레미안 거. 그 다음에 제주도도 아파트가 있어요. 일산에도 아파트 있어요. 근데 세금 폭탄에 맞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이 세제 개편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어디를 팔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먼저 팔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죠? 네, 설사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일산이라고 하더라도, 설사 저평가가 제주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강남에 있는 아파트니까 이걸 제일 마지막까지 남겨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설사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고평가되어 있어도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여기저기 다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거나 아니면 종목에 대한 이 악재가 슬슬 나오는 시점에서는 제일 믿을 만한 주식만 남겨놓고 나머지 주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목을 줄이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선수들이나 프로 이 기관 투자가들 이 작업부터 해요. 종목 압축하거나 줄이는 과정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전 이런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주식들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주식들이 막 변동이 다시 커지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 그러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저는 2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확고하게 이야기 해드렸죠. 그죠? 바이오 제약을 메인으로 했다. 그죠? 그래서 바이오 제약 관련된 메인으로 하면서 이게 거의 비중이 한 60%에서 80%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5G는 5에서 10%밖에 없었다. 그죠? 그래서 6월 말에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저희가 고가에서 차익실한 거 꽤 많거든요. 그죠? 뭐 제넥신도 거의 최고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가 수준에서 상당히 좀 차익 물량 많이 나왔고, 요거 이익 실현 좀 진행했고, 바이넥스도 거의 고가 차익 실현 했고, 크리스탈도 거의 최고가 차익 실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만들었던 자금들은 그 다음에 5G로 갔습니다. 그래서 5G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아시잖아요. 서진 시스템과 에이스테크가 랠리가 나오는데 삼성전자 1차 밴드다. 그러면 뭘 잡으면 된다고 했죠? 솔리드를 잡으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OE솔루션 41,000원대, KMW 56,000원, 57,000원대. 절대 전략이나 VOD를 통해서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3개의 종목을 순환시키면 된다. 그리고 나서 5G 관련된 주식들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같이
이 주식이 한 2주간 동안 흐름이 좋은데 그 기간 동안에 바이오 제약 관련된 주식들이 차익 물량이 나올 때 5G 쪽으로 자금이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 순환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건 진단 키트죠. 진단 키트. 그래서 시젠. 그죠? 시젠, 진단 키트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을 때 보니까 그렇게 덧글이 달렸더라고요. 아직도 진단 키트 하냐. 그죠? 이미 다 터진 주식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때가 10만 원대, 11만 원대였습니다. 저렇게 올라간 주식을 추천하네? 그때가 11만 원대였다고요. 그리고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을 많이 이야기 안 했어요. 저는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젠은 정확도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쪽은 유럽 쪽이다. 그죠? 유럽 쪽이 더 가는 이유는 사망자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확진자보다는 사망자에 대한 비율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과 겹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북미 쪽으로 랩지노믹스를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랩지노믹스가 터졌죠. 그러고 나서 이걸 놓치면 뭐 잡으면 된다고 했죠? EDGC를 잡으면 된다고 했죠. 긴급 승인 쪽. 그죠? 많은 종목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이 도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보면 경기 민감주가 없어요. 뭐 억지로 5G를 경기 민감주로 섞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라든지, 그죠? 뭐 인프라 투자기 때문에 사이클로 묶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론적인 개념이고 시장에서 인식하는 거는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를 하거든요. 언택트 관련된 주식과 같이. 그러니까 사실상 바이오 제약, 5G, 그다음에 이 진단키트는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부류 쪽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쪽만 하자 이거예요. 물론 삼성전자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고 전기차도 잘 갔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주식도 잘 갔죠. 그죠? 그런 것도 다 먹었으면 좋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품을 수 있는, 거기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주식들 쪽으로 수익을 추경하면 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주도주를 할 게 아니라면 차라리 현금 들고 있잖아요. 제 이 명인들의 복귀뿐만 아니라, 그죠? 이 방송 계속 꾸준히 보시는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진짜 쉬운 진단이나 뭐 목요일 같은 경우 제가 배워야 산다에서 3주간에 걸쳐서 강의했는데 내용 보시면 아시잖아. 새로운 게 안 나옵니다. 4월 10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비라그의 이 위탁 계약 이후로 심상치 않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를 동학개미운동 하지 마시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하셔라. 그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를 모으지 말고 차라리 셀트리온을 투자를 해라. 시뮬러 쪽을. 이야기를 지금 3개월 이상 올라왔는데 삼성전자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기분 나쁘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모으더라도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때부터 모아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현명하시니까 잘 선택해서 수익 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을 보게 되면 시젠이 드디어 뻗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11만 원 요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11만 원 자리에서 뻗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4조 5천억까지 갔어요. 기본 타켓은 한 5조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이즈는 5조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좀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호재가 나오게 되면 이 시전 타이밍을 좀 슬슬 좀 잡아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보면 시젠이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흐름을 좀 따라가는 건데 타켓이 다릅니다. 시젠은 이 시젠이라는 기업은 제가 이제 PCR 증폭 기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머크사 쪽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시젠이 왜 유럽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뒷배경을 제가 이야기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젠이 안 가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북미 쪽. 그래서 이쪽은 긴급 승인 쪽이잖아요. 그래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를 보면 23,000원대 이야기해드렸는데 22,000원대 여기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수렴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만약에 설사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죽으러 가는 조정이 아니라 레벨을 한 번 더 올리는 전 상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 이제 공략하시는 분들 이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목표치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또 다시 가격 조정이 나오면 얘를 다시 공략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전략 세우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못 사신 분들은 오늘 EDGC 사면 된다고 했죠. 그때는 상한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한 11,000원? 11,800원? 한 12,000원 정도 됐죠. 그래서 한 방에 말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당연하다고요. 이런 흐름들이 당연하다 이겁니다. 왜? 코로나 수혜주니까. 시장이 출렁거림이 심하면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면 이슈가 많아지게 되면 이런 쪽으로만 계속 쏠려요. 그래서 진단키트가 만약에 이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같이 빠지는 흐름들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그 자금들 딴 데 안 갑니다. 바이오 제약으로 가지. 전 그렇게 봐요.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차익 매물 나오면 진단키트로 가는 거고, 진단키트 차익 매물이 나오면 바이오 제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 조정이 나온다? 그럼 바이오 제약 쪽에서 또 타이밍을 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왜 조정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조정이 나오는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 관련되어서, 그죠? 이 암젠과 이 산더스의 특허 소송 관련된 내용들이 이 주식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시장 가치가 한 3조, 4조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있는 거고,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만약에 다음 주나 해서 조정 타이밍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략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보면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 업체로 보는 게 맞죠. CDMO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 그죠?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CDMO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재료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대장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것만 알 수 있습니다. 대장 역할을 계속 하고 있더라 정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세가 어디서 끝날 것이냐 함부로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지면은 안심이냐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대장 역할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매도의 이유도 찾을 수 없고, 그다음에 신규 공략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유자의 영역에서 그냥 이 주식을 더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이 기준이 아직 남아있더라. 이 정도만 제가 이야기해드릴 수 있다 이거죠. 함부로 매도를 잡기에는 지금은 대장 역할이 너무 강하다 이겁니다. 변동성이 좀 커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여전히 좀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바이넥스를 사면 된다고 했죠. CDMO 업체. 이것도 이제 저희가 거의 최고가에서 이익 실현했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공략을 했는데요. 방송에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11,000원대부터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제넥신하고 같이. 그죠? 그래서 알테오젠 놓치신 분들은 제넥신 사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넥신 사면 된다고 했고, 제넥신 요거하고 이제 바이넥스 순환매 놀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넥신 가지고서 저 약간 비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전에서는 65% 수익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이야기하고서 실전에서 못 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꼬시는 분이 계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5% 수익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뭐 바이오 제약 관련된 주식들은 방송에서 언급한 거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생방송회원님들 보고 계시잖아요. 실전 통해서 실제로 순환매 대상인 종목이고 그만큼 가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넥스 이거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하고 이제 제넥신까지 묶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넥스, 이제 알테오젠, 제넥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순환매 타켓으로 얘네들 계속 돌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빨리 가겠습니다. 서진시스템,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이노와이러스, 솔리드. 그러니까 5G는 서진시스템 먼저 판을 열었고요. 에이스테크,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이노, 와이어리스, 그 다음에 솔리드. 이 5개의 종목을 다시 공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규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만약에 지수의 어떤 조정 흐름이 7월 중하순으로 가면서 나온다. 그러면 5G 어마한 종목 하지 말고 다시 이쪽에 어떤 타이밍을 공략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다. 이것도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해지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5,000번에 45번 이제 빅스 상품인데 신한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계 있습니다. 5,300개 65번.
그죠? 이거는 이제 하방에 대한 변동성이 커졌을 때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고요. 이건 변동성이 좀 커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는 261250. 이거는 이제 코덱스 미국 달러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에서 좀 해지로서 일정 비율도 한번 편입하시는 것도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좀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정우 투자였습니다.